사실 경제성으로 생각하면 전기차가 압승입니다. 압승. 압승입니까? 아예 압승입니다. 톨비가 반값입니다. 주차장 반값입니다. 수리비도 비쌉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니 전기차를 옹호하는 사람이 수리비 지금 배터리 한 번 나가면 얼마예요? 배터리가 안 나갑니다. 배터리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아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차에 있는 배터리는 왜 나간다고 생각해요?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안녕하십니까. 생각이 달라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차를 사게 되신다면 휘발유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그래도 전기차가 최고다. 미래는 어차피 다 전기차로 바뀔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야. 충전 걱정 없고 주행거리도 길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새 차를 구매한다면 전기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자동차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윤성로 모트라인 대표, 안호준 카레클린트 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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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로 대표님은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자동차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동차를 몇 대 정도 보유하셨었는지 공개 가능이 아니라 공개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일반적으로 제가 집에서 지금 딱 타고 다니는 차는 한 대. 네, 그 한 대를 사실 그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다 해서 한 10대 정도 탔을까요? 그러면은 보통 이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차를 바꾸시는 걸로. 네, 그냥 꼭 이 업 때문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뭐 새 차가 나오면은 타보고 싶으니까 네네. 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바꾸는 정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지금은 타이칸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한 대 더 있습니다. 네. 현대에서 나온 G80 전기차. G80이 전기차 버전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또 한 대 가지고 있고요. 아니 잠깐만, 전기차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차만 벌써 2대야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혹시 없으십니까? 하이브리드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 끄신다고 했는데 말이 계속 달라지고 계십니다. 집에서 타는 차는 이제 한 대인데, 네네네. 이제 회사에 또 이제 회사차, 회사 차가 이제 있고. 또 뭐 직원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 있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 골고루. 안호준 대표님은 가구회사 CEO라는 본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유튜브 채널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좋으신 겁니까? 사실 자동차 디자인을 하려고 미대를 갔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가구를 디자인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구 회사를 하는데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꿈을 못 이룬 그 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동차 유튜브로 푸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내연기관차 어떤 차 보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전기차 대표 주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벤츠 EQS 이제 구입을 하면서 감가를 많이 후들겨 맞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 트럭이 있습니다. 네. ST1 이렇게 ST1. 갖고 있습니다. 언행 일십니다 저는. 전기 트럭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전기 트럭까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간단하고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고전적으로 알고 계시는 자동차라고 하면 엔진이 네. 들어가고 그 엔진은 이제 휘발유든 디젤이든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서 폭발하면서 움직였었죠. 그런데 네.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그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서 순전히 이제 전기만으로 자동차가 구동되기 시작하는 자동차가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뭐냐? 이 모터와 엔진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차의 장점도 점점 더 많이 가져오고 내연기관차의 장점은 장점대로 또 더 많이 가져오고 하면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다시 좀 대세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타이밍이죠. 요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차가 더 경제적일까요? 사실 경제성으로 생각하면 전기차가 압승입니다. 압승. 압승입니까? 아예 압승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네네. 근데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트럭 7개월 됐는데 5만 킬로 탔습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동안 5만 킬로 탔습니다.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십니까? 이제 물론 저도 타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직원들도 거래처와 거래처나 뭐 고객님 배송이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타게 됐는데 네. 타는 동안 킬로와트 시당 200원에 충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가득 채우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만땅이죠. 풀충이라고 만땅. 하죠. 네, 만땅, 풀충. 만땅. 만땅에 예.
14,000원입니다. 14,000원. 네. 14,000원 충전해서 400km 탑니다. 여기서 그냥 이 게임 끝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그러네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이제 아파트마다 충전 요금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이제 공동주택 사시는 몇몇 분들은 네. 심야 전기로 70원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윤석열 대표 단독주택 지금 살고 있죠? 네. 충전 얼마에 하고 있죠? 얼마에 하고 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공개해 주세요. 심야 전기를 네. 쓸 때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킬로와트 시당 80원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80원에 충전하면은 완충하는데 얼마죠? 6,000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안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시간도 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기름 넣는 시간보다 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구매를 망설였던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네. 한 가지만 감안하면 돼. 한 가지 불편만 내가 극복하면 됩니다. 뭐냐? 네. 이제 완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급속 충전기로요. 네. 거기서 잠들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잠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려와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면 법적으로는 잠깐만. 나 못해. 법적으로는 일어나세요. 앵커님. 앵커님 지금 일어나세요. 자폭한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좀 더 부지런해지자로 마음을 먹고 습관화했더니 아까 같은 엄청난 경제성이 찾아온 거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네. 우리가 회사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할 상업용으로 사용할 트럭의 차를 이게 내연기관 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전기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뭐 경제성이 뛰어나다 라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특수한 경우니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타시던 전기차를 타시던 일반 가정에서 연에 한 2만 킬로? 요즘 하이브리드 차들이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뭐 1리터 넣으면은 연비가 뭐 한 20킬로씩 나옵니다. 물론 전기값이 그 연비를 사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더 싸기 때문에 네. 단지 연료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1년에 13,000km를 탄다 하더라도 전기차가 더 경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1년 동안 계산한 거 다 해봤자 뭐 몇십만 원? 한 200만 원? 차이 나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동급 같은 사이즈 차를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네. 비싼 돈을 내면서 전기차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1~2천만 원씩 더 주고. 네. 경제성으로 놓고 본다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요거는 반박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잔고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퍼다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만약에 발생이 많이 되면 하이브리드보다 더더욱 전기차가 경제성 면에서는 월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좀 쌍팔년도 아니야, 그렇습니까? 얘기- 너무 게다가 옛날 얘기예요? 너무 옛날 얘기고요. 수리비도 비쌉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래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기차를 옹호하는 사람이 수리비 배터리 한 번 나가면 얼마예요? 배터리가 안 나갑니다. 배터리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차에 있는 배터리는 왜 나간다고 생각해요? 안 나갑니다. 둘 다 안 나옵니까? 배터리 나갈 일은 없는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네. 네네네. 정말 특이한 케이스에서 배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네, 모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도 아직까지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더더욱이나 새롭게 투자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둘 다 배터리와 모터 이런 쪽에 있어서는 네. 보증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하이브리드건 전기차건 뭐 배터리, 모터 이런 쪽에 수리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 네. 생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생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완벽하게 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보세요. 완벽해야 됩니다. 네, 전기차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비 싼 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갈게요. 네네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톨비가 반값입니다. 주차장 반값입니다. 거기다가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이런 소모품 값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나서 타이어만 갈아주면은 아예 유지비가 거의 번외로 들지 않는 차가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비용들이 다 너무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성은 이제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비용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이 톨비, 공영주차장, 충전요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차 살 때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냐 마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많이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톨비고 공영주차장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하이패스를 딱 지나면서 그 반값이 딱 찍히는 그거를 보면서 네. 기분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희열을 느끼십니까? 희열을 느끼죠. 네네. 하지만 그건 경제적인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당장 요거 내가 네. 500원, 1000원 할인을 받는다면 그거는 기분의 영역입니다. 그 기분의 영역으로 우리가 소비자분들께 차량을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굉장하게 아껴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는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나 전비가 감소하는데요. 한겨울에 전기차 배터리 방전될까 봐 열선도 끄고 히터도 끄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 네. 이렇게 되면 매년 겨울에 전기차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반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열을 그 엔진이 없잖아요. 열을 내는 게 이제 배터리밖에 없다 보니까 열을 이 전기로 만들어서 그 차 안을 대표해야 되니까 전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전기차를 탈 때는 이 전비가 체감상 한 70% 정도? 70% 정도밖에 못 갑니다. 에어컨은 또 다른 얘기입니까? 에어컨은 다른 얘기예요. 에어컨은 다른 얘기고. 에어컨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겨울에는 단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1년 우리 몇 개월 살죠? 12개월이죠. 딱 한 2달입니다. 2달. 2달 못 참습니까? 요즘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거의 절반은 경제성이 지금 얘기하셨던 경제성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히타 조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좀 저는- 단점입니다. 단점이. 근데 저는 오늘 하이브리드 차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네. 저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아, 오히려 보완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겨울에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딱 차에 타가지고 시동 걸면은 따뜻한 바람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좀 걸립니다. 전기차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 영하 10도든 20도든 차 안에 타서 시동 버튼을 누르고 히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차를 좀 이렇게 단거리로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겨울철에는 연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따뜻한 바람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또 굉장히 장점으로 와닿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하이브리드 차가 짱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택했는데 충전할 곳이 없다면 솔직히 이거 멘붕이 좀 오지 않습니까? 자, 충전 스트레스 문제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요즘 가장 최근의 근황은 휴게소마다 초급속 충전기가 이미 다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어느 휴게소를 가도 이제 200kWh 이상의 충전기가 다 깔려 있습니다. 충전 모인프라 깔기 힘들다 그랬죠? 그거는 2020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2025년 지금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요. 지금은 다르다. 다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다른 이제 수많은 지자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충전기가 이미 급속 충전기가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다 갑자기 고속도로로 가서 충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전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불편한 건 제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불편한 얘기만 오늘 하나만 더 인정하겠습니다. 계속 왜냐면 해주시고 우리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앱이나 핸드폰 좀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충전 사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충전 사업자가 네. SK 일렉트리크, 차지비, 현대 이피트 제 대표적인 것만 한 건데 그냥 몇십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개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어플 열어보면요. 전기차 충전 어플 이 모듬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앱이 15개 깔려 있습니다. 15개. 자, 여러분 뭘 사야겠습니까? 이런데도 지금 전기차를 지금 내? 그것도 또 진입 장벽 중에 하나겠네요. 맞아요. 우리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뭘 자꾸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많이 그것만 하십니다. 넘어서면 됩니다. 요것만 넘어서고 요것만 넘어서고 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으면 0달러, 완전히 달랐다면 100달러입니다. 인성 대표님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러? 저 먼저인가요? 네. 50달러입니다. 저는 네. 70달러 했습니다. 좀 더 다르시군요. 네, 70달러. 평균 60달러네요. 네. 60달러 다른 것으로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것으로 그렇죠? 확인이 됐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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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 사세요. 근데 둘 다 너무 좋긴 좋아요. 맞아요. 네.